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생들에게 법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우연한 기회로 경향신문에서 칼럼 연재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글쓰기가 많이 망설여졌는데요. 당시에도 정말 치열하고 심각한 현안들이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었고, 거기에 제가 서툰 한 줄 논평을 보태는 것이 마땅한 것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자님께 저는 숲이 아닌 나무의 시선이 닿아 있어서 세상 읽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더니 기자님께서 숲이든 나무든 괜찮으니까 일단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시라고 하셔서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좀 더 작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 도움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길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께 무작정 명동성당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택시 안에서 또 막 울었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 뒤를 보시더니 그 틀어있던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셔서 원래 최양락의 재미난 라디오가 깔깔깔 나오고 있었는데 들리셔서 KBS 클래식 FM을 틀어주셨어요. 조스갱 데프레의 아베 마리아가 흘러나오고 뒤이어서 몇몇 성가들이 나오고 저도 차츰 울음이 잦아들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지금 가물가물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울고 있는 한 승객을 위해서 최양락의 재미난 라디오를 희생하고 성모의 노래들을 함께 들어주셨던 그 기사님의 마음은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분은 별스럽지 않은 위로를 저에게 선물로 건네주셨던 거죠.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건넬 수 있는 만큼의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좀 더 나아진다고 믿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보통 글을 쓸 때는 내 이야기가 누구를 수신자로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게 선명하게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고 사실 제가 쓰는 글의 8할은 논문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던 이 책은 전공 학술서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한 예리한 비평을 하거나 사회적인 부정의를 고발하는 그런 책도 아니었고요.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함께 투쟁한 기록도 아니고요.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썼고 글이 차곡차곡 모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들에게 건네는 이야기인가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편집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저희 책 표지 그림이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깜깜한 저편에서 걸어올 누군가를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이렇게 마중 나와서 서 있어요. 어두운 밤에 누군가를 위해서 등불을 든 그 마음을 그림 작가는 그림 전면에 배치하는 대신 액자 안에다 넣어둡니다. 그 액자 바깥에는 무용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돌멩이나 깃털 같은 것들을 나란나란 놓아두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50여 개의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그런 정물들 하나하나로 독자들에게 가 닿았으면 합니다.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생애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누군가를 수신자로 하고 있지만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등불을 건네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공부하고 가르치는 매일의 일들 안에서, 일상 안에서, 영화와 소설이나 그림책의 한 장면 안에서 무심코 누군가에 받았던 한 줌의 호의나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던 순간, 세심증을 앓던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발걸음을 떼어놓던 기록,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내어서 독자 앞에 나란나란 놓아두고자 합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의 순간들을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시도를 계속하면서 각자가 가진 선의의 동심원을 넓혀가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책의 세 번째 단락에 수록된 글 찰나의 선의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선의가 하나 더해진 세상이 그것마저 제해진 세상에 비해서 그 크기만큼은 나을 거라 생각한다 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던 것 중 하나가 해외 선교나 봉사 가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유명인들의 화보였는데요. 몇 해 전에 동네 미용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다가 한 원로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구호단체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 기아 현장 일선을 도우면서 찍은 사진들로 모금 전시회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읽기 전부터 또 반발심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그분은 아이들이 저기서 저러는데 나 혼자 고급 호텔 가서 자는 게 미안해서 울었다, 이런 약간 틀에 박힌 그런 착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냉소의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분이 뒤이어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남겼어요.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 해결되지 못할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런 잠시 동안의 선의는 어떤 면에서 무책임하지 않겠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맞다고, 그걸로 세상 안 바뀐다고.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당연히 맞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하니까. 근데 오늘 한 명 더 먹이고 한 명 더 입히는 데에는 내가 뭐라도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나는 한 명 더 먹이고 입히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차갑게 비웃던 제 심장에 더운 물이 끼얹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의라는 단어의 온도와 결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든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가령 자기가 먹으려고 산 빵 봉투를 잠든 노숙인 옆에 두고 가는 행동은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선의가 하나 더해진 것이 그것마저 재해진 것보다는 적어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작은 선의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